안녕하세요. 타로코코아입니다. 저는 주역, 타로, 유효를 전문으로 하는 영적 전문가입니다. 이별 후 기다리고 지쳐있는 분들께 과연 기다리면 오기는 할지, 이 기다림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희망 고문 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원래 사랑의 시작의 방식은 빠르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분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천천히 빠져들고, 그리고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진중하게 보는 그런 스타일의 분으로 보이세요. 또한 좀 자신과 비슷한 결의 그런 사람을 좀 원하는 그런 분이신데요. 이번에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대방과 같은 경우에는 성격적 측면에서도 또한 사고적 측면에서도 여러분과는 정말 정반대의 스타일로 보여요. 어쩌면 그런 다름이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호기심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 두 분, 이 여러분과 상대분과의 만남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같은 회사에서 혹은 소개팅으로 만났을 가능성이 보여요. 이전에 여러분의 주역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풍택중부로 믿음의 괴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신기하게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컸을 것으로 보여요.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막 재거나 따지지 않고 막 욕심이나 목적 없이 사랑을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그때의 만남과 순간을 다시 생각해도 행복했었지 라는 생각으로 추억할 것이에요. 처음 연애 순간에 결혼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열렬하게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순수함과 믿음의 순간 후에 나온 꾀는 화택규 궤입니다. 어긋남의 궤인데요. 열렬함과 그런 믿음, 사랑, 이런 주고받음이 후에 가려졌었던 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한 커플씩 날아갔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느꼈을 거예요. 사실은 상대방과 자신이 맞지 않다는 것을요. 그런 것을 발견하면서 서로의 다름이 틀림으로 보이고 관계가 아주 조금씩 그리고 하나씩 틀어지며 대립과 불화가 생겼을 건데요. 흐름을 좀 계속해서 보자면 좀 관계에서 권태스러움 또한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갈등과 오해가 계속해서 멀어지고 그리고 화해와 관계 회복을 좀 반복했을 거예요. 어쩌면 좀 헤어졌다가 다시 사귀고 이런 깨지고 붙고를 반복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한 관계의 반복 속에서 계속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때의 상처가 남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 사람에게 미련이 남아 아직 떠날 수 없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여러분은 이 떠날 수 없는 미련이 더 커서 이성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고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냐면 원래 여러분이라면 이성을 잘 제어하시고 이성이 더 큰 감정을 되게 잘 제어하시는 스타일이시고 이성이 더 감정보다 앞서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나답지 않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계속해서 상대방 상황과 앞으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좋아요와 구독은 제 기도에 큰 힘이 되니까 들으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방과 같은 경우에는 당신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혼자 있는 이 상황을 못 견디게 힘든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미련이 있고 헤어짐이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SNS에 기재한다거나 친구들에게 말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저 우선 이 헤어짐이 힘들지만 자신이
성장할 새로운 기회이자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현실적인 일들에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사실 지금 계속해서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잘 지내야 해. 그러다가 아직 너와의 관계는 안 끝났어. 이렇게 끝나는 게 맞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 직구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 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만큼 그때를 그리워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때 막 여러분만큼. 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수풍정 괴가 나왔습니다. 우물이 괴로 고이지 않게 썩지 않게 노력하라는 뜻인데요. 타인과 협동이 또한 필요하다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후 괴는 천화동인 괴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있죠. 대동단결의 괴로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힘을 합쳐서 일을 해결한다는 괴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괴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아마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과의 재회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마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말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시간을 돌이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의 입장도 한번 되어보고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남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이 노력이 헛되이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움직임이 쉽지 않아요. 우선 먼저 다가올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갔을 때도 이 주역 괴를 보자면 올 듯 말 듯 애매한 움직임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여러분이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고 여러분이 진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노력을 해서 이분에게 다가가서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분에게 다가갔을 때도 이분은 여러분에게 희망 고문만 할 것입니다. 재회는 처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말을 내뱉더라도 마치 재회가 있는 것처럼 말을 내뱉더라도 재회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그때 다시 한번 이별의 아픔을 다시 겪어서 다시 한번 이제 아픔을 겪어서 정말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쉽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과의 인연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재회의 연, 즉 인연의 끈이 이분과의 인연의 끈은 바로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을 더 미치게 할 것이에요. 왜냐면 상대방에게 더 노력하고 기다리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것 같이 느껴질 테니까요. 정말 마지막으로 주역을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12번 괴가 나왔네요. 12번 괴, 천지비 괴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과의 재회를 바라지 마세요. 그저 정신적으로 그리움만 남고 제대로 이어질 수 없는 인연입니다. 마치 하늘과 땅에서 마음으로 예전의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뿐입니다. 단념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진정한 인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인연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머지않아서 새로운 사람이 생길 거예요. 혹은 이미 자신에게 새로운 마음이 뛰는, 새롭게 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다면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해보시기를 말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연의 끈이 계속해서 얕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은 이분 때문에 마음의 고생이 좀 오래 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연의 끈을 점점점 얕게 하려면은, 얇아지게 하려면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보고 이 사람이 자신의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끝까지 자존심 내려놓고 매달리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자신에게 희망 고문을 하면서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밑바닥을 보여주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살짝 미래를 엿보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타로, 주역, 유효를 전문으로 하는 영적 전문가입니다. 영적으로 발달하고 학문을 익혀 짧게 있는 앞니를 미리 감지하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런 아픈 미래 같은 일들을 제가 감지하고도 제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인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끝까지 한번 가셔서 여러분의 이 사람과의 인연의 끈을 확인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은 복제가 되고 제 기도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셔서 앞으로 있을 다양한 주역, 타로, 유효 콘텐츠들을 빠르게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밤 꼭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로 코코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타로 코코아입니다. 저는 주역, 타로, 유효를 전문으로 하는 영적 전문가입니다. 이별 후 기다리고 지쳐있는 분들께 과연 기다리면 오기는 할지, 이 기다림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희망 고문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온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시는 분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하려는 성향이 강한 분이세요. 또한 사랑에 있어서는 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과거를 깊이 돌아보는 그런 분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분이 기다리는 분 같은 경우에는 좀 과감한 면이 있는 분이십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용감한 면이 있어요. 또한 사랑에 있어서 한번 자신이 아니다 싶으면 굉장히 냉철한 면이 있는 분이신데요. 우선 두 분이 어떤 연애를 하였는지 한번 주역으로 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당시 연애 궤를 보면 풍택중부궤와 삼풍고궤가 나왔습니다. 종합하자면 두 분은 처음부터 열렬히 사랑을 하며 그 연애에 빠져들었을 것이에요. 아마 좀 처음에 이런 연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성향과는 좀 맞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처음보다 이렇게 열렬히 사랑을 하며 이 연애에 빠져들었지만 그 후에는 좀 막힘의 궤가 나왔어요. 산 밑에서 바람이 불고 단풍이 들고 나비가 비치는데 산 밑에 바람에 산에 막혀 통풍이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된다는 궤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결국 아마 처음에는 연애를 하면서 마냥 좋기만 해서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연애를 하고 시간이 흐르고 좀 정신 차려 보면은 주위의 상황이 좀 되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을 좀 뒤늦게 깨우쳤을 그런 궤입니다. 이것을 좀 타로로 좀 더 자세히 좀 풀어서 보자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만남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아마 강렬한 끌림으로 시작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감정이 급격하게 불타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사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로 굉장히 금방 통했다고 생각을 하고 고민할 겨를도 없이 빠르게 인연이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연인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 후 감정적으로 조금 안정적이었다라는 시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성숙하고 따뜻했을 것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런 시간은 두 분 사이에서 되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연애의 끝으로 갈수록 두 분에게 있어서는 좀 서로에게 희생을 강요당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것 같아요. 한쪽이든 양쪽이든 마지막에는 우리 관계는 이제 어쩔 수가 없구나 라는 마음으로 관계를 정리한 것 같아요. 심각한 다툼이나 아니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받음 없이 조금 멀어짐이 느껴지면서 이제 헤어짐의 길을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두 분에게 아까 나왔던 이 삼풍고개가 운수가 쇠약하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쇠약해지기에 큰 움직임이나 행동 없이 이별을 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 당시 이별의 흐름은 좀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또한 그 상황에서 이별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은 경우에 좀 직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헤어짐 후에 좀 내면에 혼란이 있었겠지만 결국 고요한 안정감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때의 이별로 여러분은 삶의 균형 또한 찾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별이 맞다고 여러분은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별 후에 아마 잠시 동안이라도 좀 여러분은 평화와 그리고 내면에 그리고 외부에 있었던 혼돈과 갈등 이런 것들이 잠잠해졌다는 것을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여러분은 혼돈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다시 자신의 마음속에서 다시 보고 싶고 잘해보고 싶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좀 뒤섞여 있으면서 미련이 가득 남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더 큰 마음은 이 관계를 다시 잘 살릴 수 있다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변화의 시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상대 또한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해보고 싶다면 좀 관계의 균형과 상대방의 태도,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른 쪽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좀 두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상대방을 제외하고자 한다면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금 카드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또한 어느 측면에서도 여러분이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강인해져야 한다고도 말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도록 강인해지고 노력이 필요하고 굉장히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이라고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대방은 어떤 상태일까요? 상대방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기도에 힘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대방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미련과 그리움 이런 거와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좀 이성적이고 자신의 일에 중심을 잡고 있어요. 감정적인 것에 휘둘리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다른 여자 혹은 남자와 같은 그런 이성관계에 관심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의 도움이 필요하기보다는 남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혼자 일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 더 강해 보여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기보다는 아직은 혼자서 일의 해결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헤어짐, 이 이별에 있어서는
아프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다시 무언가 재결합을 한다던가 다시 재회를 한다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시작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고 생각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한 방향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갈피를 못 잡고 있어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이분과의 재회를 주역으로 다시 한번 보자면 52번 중산간괴와 62번 뇌산소가괴가 나왔습니다. 중산간괴는 멈춤의 괴예요. 욕심을 멈추고 행동해야 할 때는 행하고 뭐든지 적당해야 하고 멈추라는 괴인데요. 그 다음 괴인 뇌산소가괴도 지나침과 넘침을 경계하라는 괴예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비우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당분간 그 사람, 여러분의 상대방에 대한 소식은 듣는 것도 쉽지 않고 또한 기다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금 점사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 괴를 한 장 더 뽑아볼 건데요. 이 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까지 봤을 때 괴는 이미 이 사람은 마음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자신의 일을 집중을 할 거고 여기서 나온 이 정리도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새로운 사랑을 나중에 시작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이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해결을 하고 나서 나중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자신이 스스로 서기를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뽑을 주역의 점사는 여러분이 이 점사까지도 듣고 나서도 마음이 접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 더 상대를 잡아도 보고 끝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이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풍천소축괴입니다. 네, 우울한 괴인데요. 즉, 뜻대로 되는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서 모든 걸 다 해보았을 때도 그에 대한 마음이 접히지 않았다면 더 이상 그에 대한 노력이나 무엇인가를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로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한 달.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여러분에게 무릎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달 내에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든지 먼저 상대방에게서 답이 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재회를 하게 된다면 상대는 그 전의 관계를 이어가는 형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 여러분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시는데요. 관계를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며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달 내에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답은 올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걔를 마지막까지 뽑았던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람밖에 안 되겠다 싶었을 때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뽑았던 마지막 괴입니다. 이 괴는. 사실 제가 보아야 했던 괴는 여기 두 번째 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실 이분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 바짓가랑이를 잡고서도 나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난 이 사람밖에 안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저는 마지막 이 괴를 뽑았었던 것이에요. 그때의 그 마음가짐이라면 두 달 내의 답은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올 것이고요.
언제든 어디까지든 여러분이 참는 것이 힘들고 너무 후회가 될 것 같다면 저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끝까지 하시는 거를 응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아주 살짝 미래를 엿보게 해드리는 것을 도와드리는 사람인데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전 여러분이 너무 아파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로코코아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로코코아입니다. 저는 주역, 타로, 일교를 전문으로 하는 영적 전문가입니다. 이별 후 기다리고 지쳐있는 분들께 과연 기다리면 오기는 할지, 이 기다림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희망 고문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온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카드를 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모도 출중하시고 굉장히 매력이 있는 분으로 보이고 계세요. 이성분들에게도 인기도 정말 많으시고 주목도 많이 받으시기에 아마 이미 자신의 인기와 매력을 어느 정도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연애를 하실 때에도 정말 자기 사람이다 싶으면 애정 표현도 잘하시고 사랑을 아끼지 않는 정말 사랑스러운 분으로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분은 굉장히 좀 남성적인 매력이 있는 분으로 보여요. 진중한 면이 있지만 또 자기 일이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일이 맞다 싶으면 혹은 자기가 이 일을 추진하겠다 싶으면 화끈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도 있는 그런 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두 분이 어떤 연애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떤 연애를 해왔는지 주역으로 점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41번 산택손, 21번 산천대축입니다. 산택손 같은 경우에는 덜어냄의 괴이고 산천대축은 큰 추척, 큰 축적의 계입니다. 처음 만남의 운은 매우 좋았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먼저 상대에게 베푸는 형태로 첫 연애 시작에 혼인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좋은 괴였습니다. 그 후 괴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할수록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비록 연애를 할수록 어려움은 있었지만 사실은 점차 발전하는 운으로 연애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을 정말 잘 극복하였다면 끝내는 결혼이 가능한 그런 괴로 해석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로 카드로 조금 더 이 연애의 시작부터 끝을 자세히 보자면 이 연애의 시작은 굉장히 한쪽이 좀 따뜻하게 보살피면서도 이상적인 기대나 좀 환상 속에서 한마디로 좀 콩깍지에 쌓인 상태로 시작을 하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좀 관계가 진전되면서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하는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좀 대화에서 직설적인 말들이 오가는 때도 많고 연애에서 인내가 필요한 순간도 많았을 거예요. 다툼이 있었더라도 감정적으로 좀 폭발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좀 참고 넘어가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다가온 이 연애의 방식의 끝은 좀 한쪽이 결정을 내렸을 것 같아요. 좀 이성적인 결정으로 정리를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분의 끝이 완전히 단절은 아닌 좀 여지가 남긴 관계이고 어떠한 관계로든 아직 인연의 끈은 끊기지 않았다라고 조금 보여진 상태로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오라클 카드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서 아마 사귀면서 끝낼 순간들과 고비들은 있었지만 끝내지 못하였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같은 다툼과 주제들로 계속해서 싸워온 것들로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재회를 하고 싶다면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가야 재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상대방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일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기도에 힘이 됩니다. 앞으로 올라올 유효, 주역, 타로 컨텐츠들을 빨리 만나보기 위해서 구독 잊지 마세요. 자, 상대방은 지금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아요. 또한 현재는 당장 후폭풍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대의 성향은 후폭풍이 온다면 잘 움직이고 연락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선인장에 물 주듯 너무 많이는 아니고 그렇다고 잊지는 않고 딱 선인장에 물 주는 만큼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기억으로 추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보자면 여러분은 정말 미련에 대해서 미련으로 어쩔 바를 모르고 있어요. 얼른 이 대회에 대해서 이 대회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성적으로 좀 더 냉철하게 이 헤어짐과 이 미련을 바라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진짜 여러분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이별이 주는 장단점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은 상대를 현재 자신이 만나야만 하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야겠다라고 어느 정도 마음을 먹은 상태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조금 두려움도 있고 좀 그때에 대한 후회 그리고 지금에 대한 이 결정에 대한 후회 그런 것들이 되게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자리 잡아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연락을 해야 내가 나중에 그런 후회가 없지 않을까? 내가 지금 용기를 내야 되겠다. 그게 좀 좋은 것 같아. 그래야 내가 나중에 생각을 했을 때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 라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은 것이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상대는 앞으로 재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상대가 재회를 생각하는 것은 상대가 여러분을 놓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끊고 여러분을 아예 놓기에는 계속해서 좀 생각나고 궁금하고 미련이 현재 지금 있는 상태보다는 조금씩은 커져가고 궁금해하고 그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움직임의 카드는 없습니다. 수동적이에요. 인연이면 만나겠지. 이렇게 버티고 살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자신이 진지하게 재회를 목적으로 연락할 생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재회를 주역으로 점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6번 지풍승, 44번 천풍구개가 떴는데요. 지풍승개는 서서히 상승하는 괴입니다. 그리고 천풍구개는 굉장히 갑작스러움을 나타내는 괴인데요. 이 두 괴를 종합해서 해석을 한다면 재회의 기회는 있습니다. 어떻게 재회가 가능하냐? 예상치 못한 연락, 그리고 우연한 만남을 통해 좀 가능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풍승괴가 나왔기 때문에 천천히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났을 때 재회에 대한 언급을 여러분이 빠르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역효과입니다. 천풍구괴로 인해서 한두 번의 만남이나 연락 후 재회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서로 연락이 닿는 시기는 점차에서 보면은 한 달 이내입니다. 한 달 이내에 여러분의 SNS 스토리를 보고서 그 상대방 분이 연락이 올 수 있어요. 혹은 길에서 마주친다거나 아니면 상대가 술을 먹고 여러분에게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연락을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정말 가볍고 예기치 못하게 상대방도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연락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가벼운 연락이죠, 여러분.
진지하게 재회를 목적으로 나 얘랑 잘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연락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그 방식으로 여러분도 그런 방식으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진작에 나 상대방한테 다시 사귀자고 연락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친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연락이 닿을 수가 있습니다. 점사를 보면 여러분이 굳이 한 달 이내에는 여러분이 나서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굳이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어떻게든 연락이 닿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상대방의 재회를 마음먹거나 그런 연락은 아니지만 결국 인연과 연락은 닿습니다. 정말 빠르다면 2주 내에도 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이 연락과 이 인연의 끈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닿았을 때 이것이 너무 가늘고 얇은 인연이기에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여러분이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차근차근 잘 쌓아서 이 만남이 성사되었을 때 갑자기 끝나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언제든 어디까지든 여러분이 이별에 너무 아파하지 않고 지금 인연의 끈과 충분히 하고 싶은 끝까지 하시는 걸 응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살짝 미래를 엿보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기다린다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여러분이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지금 다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로 코코아였습니다. 점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로 코코아입니다. 저는 주역 타로, 육효를 전문으로 하는 영적 전문가입니다. 이별 후 기다리고 지쳐있는 여러분들께 과연 기다리면 오기는 할지, 이 기다림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희망 고문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온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뽑으신 여러분은 정말 외모도 갖추시고 능력도 성격도 남들이 보기에 정말 모든 걸 갖추신 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분이 가끔은 사랑에 있어서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도 있어서 정말 제가 다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남들에게 자신의 장점에 있어서 칭찬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칭찬을 그저 인사치레로 듣지 말고 진심으로 다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많은 걸 갖추신 분이에요. 자, 이런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있는 상대방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즉흥적인 면도 있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은 꼭 해야 하고 남들의 조언이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인데요. 또 사랑에 있어서는 금방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사랑에 있어서 순수하게 표현하고 좀 재거나 우유부단하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우선 여러분들의 연애를 주역 점사로 본다면 44번 그리고 46번 44번 천풍국에 46번 지풍승괴가 나왔습니다. 천풍국에는 좀 갑작스러움이고 지풍승괴는 서서히 상승함을 나타내는데요. 처음에 만남이 외부 모임 같은 곳에서 뜻밖의 갑자기 시작되어서 생각보다 좀 안 맞았으나 점점점 상승하는 운세였던 연애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타로로 좀 자세히 본다면 갑작스럽게 시작된 연애에서 건태스러운 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었어요. 그래도 서로에게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고 좀 상황적으로 버거운 것들도 많아 보여요. 헤어짐이 그래서 왔다고 조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분명 연애를 하고 있는데도 외로웠다. 연애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좀 외롭고 내 편이 필요한 순간들이 좀 많아 보였고 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두 분의 연애는 점점 관계가 공정하지 못하였고 한쪽이 너무 끌고 가는 것이 보이는데요. 어쩌면 결정적으로 헤어진 이유로는 상대가 감정적인 문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또한 신뢰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 한 사람이 이성적으로 용기를 내서 관계가 끝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을 먼저 들여다보자면 여러분은 지금 잠에도 잘 못 들고
우울에 빠져 있는 그런 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성의 끈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연락을 해볼까? 대화를 해볼까? 아니야, 정신 차리자. 그러면서도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올 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또 차지하고 있어요. 또한 재회를 하게 된다면 서로가 문제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잘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기도에 힘이 됩니다. 앞으로 올라올 6호 주역 타로 콘텐츠들을 빨리 만나보기 위해서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상대방은 지금 현실적인 상황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또한 외롭고 지쳐 보이며 감정적 여유가 없어 보여요. 지금 혼자서 이러한 상황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 벅차 보이는데요. 도움이 필요해 보여요. 머지않아 상대방에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도움의 손길이 온다면 그 도움에 좀 매달리고 더 희생을 원할 것이에요. 여기에서 필요한 도움은 꼭 감정적인 도움만이 아니라 좀 금전적이나 현실적인 상황과도 연관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상황이 또 곧 도래할 것이라고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지금 재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자면 상대방이 미련이 남아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미련을 두고 또 떠나가야 되겠다라는 카드도 보여주고 있어요. 상대방은 다시 연락할까? 아, 그래도 떠나야지. 좀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아직 시간의 흐름에 맡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크다는 것이에요. 좀 운명에 맡기고 싶다. 인연인데 다시 이어지겠지? 그래도 헤어진 사이인데 잘 되겠어? 그래도 연락해볼까? 이런 마음이에요. 조금은 수동적인 태도가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둘 사이에 결국 재회는 남아있는지, 인연의 끈은 남아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주역 점사를 보도록 할 건데요. 58번 중택태개와 30번 중하리개가 나왔습니다. 중택태개는 점차 좋아지고 번영을 의미하는 괴예요. 그리고 30번 중하리개는 강렬한 열정과 깨달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딱 말씀드리면 재회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황이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좀 감정이 너무 격해지거나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갖게 된다면 오히려 상황이 원하는 방향대로 흐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좀 상대와 자신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가되 여러분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이 연락할까? 하지 말까? 떠날까? 내가 연락할까? 계속해서 생각을 반복해서 하지만 결국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은 운명대로 가야지. 시간의 흐름을 맡겨야지. 결국 나는 무언가에 맡겨야지 라는 생각이 가장 커요. 수동적인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먼저 가볍게 안부를 물으면서 연락하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려요. 그러나 가볍게 연락을 하면서 이제 안부를 묻지만 재회에 대해서 우리 다시 만나는 거 어때? 라는 얘기를 너무 빨리 꺼내는 거는 성급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때가 좋을까라고 이제 점사를 한번 보면은 한 1, 2주 내로 여러분 연락을 한다면은 그쪽 반응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올 것이에요. 자, 저는 언제든 어디까지든 여러분이 이별에 너무 아파하지 않고 지금 인연의 끈과 충분히 하고 싶은 끝까지 하시는 걸 응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살짝 미래를 엿보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연락을 한다거나 하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든 간에 결과에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진심을 다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로코코아였습니다. 점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